길어져서 중간에 담배 피고 오려고 한번 잘랐는데, 이 1편 디파이란 무엇일까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위에, 여기 위에 나오는 거 1편을 꼭 본 다음에 요거 2편을 유동성 수업이란 무엇일까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 유동성 수업 LP로 참가하기 전에 항상 시세의 안정성이, 내가 이 공급하는 코인의 시세의 안정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코인으로 하는 거고, 있는 코인으로 그냥 놀리기에는 심심하니까 요 바이낸스 내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해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고. 디파이를 할 때도 좀 이름 있는 데 가서 하셔야지, 괜히 그 수익률 높다고 이상한 데 가셔서 하시면 안 됩니다. 먹튀 당할 수도 있고, 새로 생긴 거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이 이자율에 현혹되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큰일 나실까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저는 BUSD, USDT 페어를 해보겠습니다. USDT와 BUSD를 추가하는 거고, 수수료는 0입니다. 같이 제공을 하면. 일단은 제가 6657 테더가 있으니까 최대로 한번 해볼까요? 최소는 0.1 테더 이상 가능한 거고, 최대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원래는 보통은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바이낸스 유동성 수업 전체 풀 중에 BUSD 공급이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BUSD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BUSD가 더 적으니까, 보통은 1대1 매칭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제공하는 코인 중에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BUSD를 하고, BUSD를 나는 다 쓰고 싶으니까 최대로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4.5대1, 5대1 정도 비율로 BUSD를 더 많이 이 유동성 풀에서 요구를 하고 있네요. USDT는 860개, 그리고 BUSD는 4195개를 제가 유동성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가격은 1 BUSD는 0.999 USDT, 그리고 내가 가지게 되는 지분은 2375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풀의 지분은 0.0028%. 이 총 BUSD, USDT 풀에 있는 그 참가한 사람들 중에 내가 가지게 되는 지분이 0.0028, 0.01%도 안 되는 거죠. 이 지분별로 나중에 이제 그 수수료 수익을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슬리피지는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될 총 수익은 한 6% 정도 이 수수료 수익하고, 9.5089에 대한 유동성 보상에 대한 수익,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주는 BNB 코인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이 보상은 매 시간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클레임을 해야 돼요. 내가 요청을 해서 이거를 받아와야 돼요. 빨리빨리 받아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더 내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죠. 매 시간마다 지급이 되니까,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 그래서 현재 풀 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BUSD가 더 많죠, 이쪽 풀은. 그리고 바이낸스 유동성 수업 이용약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별거 없어요. 또 그 천재지변의 경우 뭐 책임질 수 없다 그런 거니까. 해서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 된 거예요. 추가 성공했고, 성공적으로 스테이킹이 처리됐다고 하고, 아까 봤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내 지분 보기로 해볼까요? 내 지분을 보기 전에 추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른 걸 한번 해보죠.
아까는 이제 스테이블 쪽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노베이션 쪽에, 이쪽이 약간 수익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두 개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BNB USDT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조금 보상이 높죠. 7.1824, 수수료 수익은 7.1824, 그 다음에 유동성 보상은 10%가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NB와 USDT 같이 쌍으로 지금 제공을 해야 수수료가 0이 되는 거고, 최소는 0.01 BNB 이상이 돼요. 제가 BNB가 조금 더 적게 있으니까 0.23개밖에 없으니까 BNB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하실 때 USDT가 더 많으시다, USDT가 BNB보다 더 적다 하면은 이걸 해서 바꿔서 USDT 기준으로 잡아서 제공을 하시면은 쌍을 알아서 이쪽에서 수량을 잡아주니까요. 최소 0.01 이상이니까 최대 일단 해보고, 그러면은 0.238 BNB에 153 테더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은 아까 봤던 것처럼 1 테더가 지금 0.0016 BNB가 되는 거니까 대충 아마 이게 1대1 비율이 될걸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지금 BNB가 한 70만원 정도 하나요? 그러니까는 724 하면은 대충 비슷하게 이 153 테더 한 16만원에서 17만원 사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1대1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 수수료 수익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유동성 보상 수익 총 합치면은 17% 정도가 넘으니까, 만약에 테더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볼트에 넣어 놓는 것보다 테더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BNB를 같이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더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지금 볼트 수익률이 한 7,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더 좋죠. 테더가 있으시면, 굳이 뭐 테더가 없는데 테더를 바꿔서 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추가해 볼까요? 추가했습니다. 내 지분 보기로 볼게요. 이제 추가 두 개가 다 성공을 했죠. 스테이블 코인끼리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변동성 있는 코인 했으니까, 저는 기존에 한번 했던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를 인젝티브 이걸 처음 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BNB USDT를 했던 게 있고, 지금 추가를 사실상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했던 게 BUSD, USDT. 먼저 했던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조금 이 인젝티브를 사서 BNB랑 매칭시켜서 유동성 보상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보시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먼저 볼게요. 그거보다 먼저 여기 이 나의 지분에 들어오시면 아까 거기 똑같이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유동성이었고, 그 다음에 나의 지분을 보시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쌓여 있어요. 총 미청구 보상이 한 25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하기 전에 클레임을 해서 얼마 안 되는 거고, 이자율은 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 청구를 누르면 지금 방금 추가했던 거는 아직은 수익이 안 났으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수익이, 이거 0BNB인데 이제 0. 몇몇이니까 이게 아마 그냥 0으로 처리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보상 청구한 보상은 현물 지갑으로 전송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지분이 이쪽에 있던 게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 지분율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심심할 때마다 그 스마트폰에서 어플로도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되고, 밑에 거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제 마켓 메이킹 P&L이라고, 여기에는 총 계산을 해준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코인들을 넣을 때 시세에서의 변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유동성 보상 수익, 모든 수익, 이자 수익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 그걸 총 합산해서 네가 수익을 보고 있느냐, 현재 안 보고 있느냐, 그걸 표시해 주는 거니까
impermanent loss라고 하는데, 비영구적 손실?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미실현 손실, 미실현 손실이라고 해야겠네요. 미실현 손실. 지금 이거 실현은 손실된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준 거야. 처음에 들어올 때 코인 시세하고 반영을 해서. 근데 지금 가격이 이 INJ 인젝티브도 떨어졌고 BNB도 이걸 넣을 당시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INJ BNB 페어는 처음에 할 때 총 20몇 프로, 20몇 프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혹한 것도 있었고, 물론 테스트 하려고 그러기도 했지만, 대신 뭐 금액은 뭐 얼마 안 넣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계속 물 타야죠. 전일 수익이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거의 150원 넘게 나왔으니까 일시적 손실을 제외한 전일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만 따지는 거예요. 이자 수익은 괜찮게 나온 거죠. 풀 지분 구성은 지금 5.2345 INJ랑 그 다음에 0.148 BNB 지분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지분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지분당 비용, 지분당 비용은 이제 1 지분 1에 대한 비용이 230 US 달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 지분 가치가 190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 지분 금액이 0.871이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INJ BNB에 가지고 있는 풀에 대한 지분은 0.0025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시로 변동돼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유동성을 또 공급해 주면은 내 지분율은 줄어들고, 또 나가게 되면 제 지분율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 수수료 수익률도 계속 그 지분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니까요. 고정이 아니에요. 그 수익률은 처음에 봤을 때 들어올 때 그 수익률하고 계속 바뀌어요. 이걸 받고, 그래서 뭐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역시나 BNB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이거는 손실이 미실현 손실이에요. 미실현 손실이 아직은 크지 않죠. 전일 수익은 이렇게 0.08달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총 지분 가치가 358불이고 지분당 비용이 51불이니까 한 57에 35, 제가 지분이 7 정도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풀 지분은 뭐 역시 크지 않고. 이걸로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추가를 한번 해보면, 추가는 이거는 나중에 하고, 자, 마지막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똑같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왜 마이너스가 나냐 라고 하실 분 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그 달러의 가치를 추종해 가는 거지 완벽하게 이게 달러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이런 편차, 그 대신 이 편차가 굉장히 커지지는 않겠죠.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유동성 공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플러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이니까 뭐 BUSD나 USDT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거는 제가 좀 지분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분 금액이 꽤 큰데도 제가 총 지분 가치가 5,000불,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190불, 350불, 5,000불인데도 지분율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안정적이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상환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상환을 눌러서 즉각 상환돼요. 뭐 시간 한 1분이 채 안 걸리는 거니까. 상환을 할 때는 지분 금액 최소 10 이상이어야 된대요. 상환해 볼까요? 너무 자주 넣었다 뺐다 하면 안 좋아요. 대신 근데 페어를 이루어서 같이 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씩 빼면은 수수료가 나가요.
USDT만 뺀다 그러면은 이 BUSD를 또 USDT로 바꿔서 그 구조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죠. 같이 제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아까 그 넣을 때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지죠. 유동성 공급할 때 비율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빠지죠.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냥 상환 누르면 돼요. 상환. 그러면은 내 지분이 줄어들었겠죠. 이거는 바로 현물 지갑으로 내 걸로 들어오고, 상환 신청한 거는. 반대로 또 추가도 할 수 있어요. 더 하고 싶으면 추가 눌러요. 추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겠죠. 아까 뺀 거 그대로 해볼까요? 수수료 어차피 0이니까. 아, 근데 안 되죠. BUSD가 모자라요. 바꿔서 작은 거 기준으로 맞춰야 되니까 다시 BUSD를 최대로 해서 나왔던 그대로, 아까 뺐던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환했던 그대로 비율이 맞춰져서 다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다시 추가하고 상환하는 거는 자유로우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 제외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지만 쌍을 이뤄서 하면은 그게 수수료가 안 들. 대신 이제 그 이자 수익률은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 줄어드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들어가서 한번 찾을 때만 한번 찾고 마는 게 좋겠죠. 이 정도로 하면 다 된 거고, 다시 한번 뭐 빠뜨린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총 미천구 보상은 시간 단위로 올라간다. 나의 총 지분을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유동성 공급했던 내역들이 각자 나온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했던 내역들이 쭉 나오는 거죠. BNB도 했었고, BNB도 했었고, 이렇게. 근데 이거 저의 이 INJ BNB 페어의 예시처럼 안 좋은 예로서 수익률만 쫓아서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놀리게 뭐 하니까 하는 게 좋아요. 다른 디파이 돌리려고 그러면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번거롭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바이낸스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유동성 LP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용하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말고. 금액도 별로 크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굳이 들락날락 하면서 고생할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거래소에서 대기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의 그 돈이 나오게 되는, 나의 이자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건 이 수압에서 나오는 거죠. 이 수압은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볼까요? 아까 그 유동성을 더, 그 BUSD, USD를 더 공급하고 싶다 하면은 거래소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USDT를 팔아서 BUSD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서 수압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USDT를 BUSD로 바꿔볼까요? 10개만 해볼까요? 10개 바꾸면 10.0003으로 나온다는 거죠. 10테더가 10.0003으로. 제가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거죠. 알아서 이 알고리즘이 이 주문을 체결시켜 주는 거예요. 가격대 결정하고, 여기는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니까 슬리피지가 제로잖아요. 거의 없는 거죠. 실제로 거래소 가서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더 비싸게도 샀다가 싸게도 샀다가 이거보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양이 더 크게 되면, 주문량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는 딱 확정적으로 바로 이렇게 비율이 결정돼서 나오는 거고, 수수료는 0.01이에요. 1%
1% 굉장히 크죠. 거래소 수수료가 0.1이니까 0.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사고 팔고 해도 그러니까 한 번 하면 0.01%인데 여기는 1달러에 0.01이면은 1% 맞죠? 1%인데 대신 슬리피지가 없으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수압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 수압의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야겠죠. 지금 이거 잠깐 보면 유동성 공급이라는 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이 LP들이 내가 아까 그 공급했던 돈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호가창이 빼곡해지는 거죠. 지금 이쪽은 고정돼 있다고 치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갑자기 이제 많아졌잖아요. 이게 바로 유동성이 풍부한 거죠. 공급자들이 많아지면은 이 칸을 빼곡하게 메워주니까 아무리 큰 금액들이 오고 하더라도 슬리피지가 없는 거죠. 이 슬리피지는 이제 매수가 매도가의 이 가격 차이, 간격이 완전히 좁아지는 거죠. 슬리피지. 유동성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서 이제 거래하는 이용자도 더 많아지고 그 거래소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게 뭐 유니 스왑이라던가 팬케이크 스왑 이런 것들이 점점 돈이 몰리면 몰릴수록 계속 더 성공하고 그쪽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해볼까요? 수합을 해보면 급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거래소 가서 막 주문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수료가 1%가 센 거 같지만 그 시간 소요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 변동이 또 사다 보면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게 그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수합 내역 볼까요? 쭉 보면 1테더가 거의 이제 1.001로 나왔다. 행적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진 거죠. 바로 이런 수합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내가 가져가는 거죠. 아까 그 유동성 제공했던 걸로. 결국에는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가 했던 역할을 우리가 참여해서 하고 수익도 나눠가 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바로 이 유동성 수합이라는 거죠.